지난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토트넘은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놀라운 스코어라인 4-4도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막판 붕괴도 아니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 티에리 앙리가 한 발언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앙리는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골은 부산물일 뿐이라는 파격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찬사는 손흥민의 득점 능력보다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위기 속의 토트넘, 손흥민의 주장 역할. 이번 경기 전까지 토트넘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리그 12라운드까지 승점 10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팬들과 구단 모두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3연패를 포함한 부진은 팀 사기의 치명타였습니다. 수비의 핵심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 더 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손흥민에게 쏟아진 부담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그는 단순한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흔들리는 팀을 재정비해야 하는 리더로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에티하드는 맨시티가 홈에서 무려 15연승이라는 기록을 쌓아온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폭풍 속의 선장처럼 팀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앙리의 평가, 리더십의 재조명. 티에리 앙리의 발언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단순한 주장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골 이상의 가치, 라며 경기 내내 선수들을 독려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전술적 균형을 잡아준 그의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손흥민은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동료들의 공간을 창출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리더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인상적인 기록 11경기에서 10골과 4개의 어시스트로 경기 전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4-0 대승을 거둔 후에도 그의 활약을 둘러싼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경기에서 어시스트 1개만 기록한 점, 63분 만에 교체된 점이 지적되며 체력 부족, 폼 저하, 심지어 주장으로서의 자격 부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카이 스포츠의 티에리 앙리가 던진 한마디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골. 그건 단지 부산물일 뿐입니다.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보다. 티에리 앙리는 1시간 넘게 이어진 분석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했습니다. 그는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가시적인 지표만으로 손흥민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이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골에는 손흥민의 흔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가 공을 직접 터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전술적 사고방식이 경기의 흐름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 기회를 만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넘어 동료들의 움직임과 공간 활용을 이끄는 숨은 설계자로 기능했습니다. 팀의 공격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의 기민한 판단력과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없었다면 팀은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골을 넘어서 축구의 본질을 통찰한 평가. 앙리는 손흥민의 활약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고 필요한 순간에 속도를 조절하며 그 자체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티에리 앙리의 평가 속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히 축구의 범주를 넘어선 예술적 경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어떻게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견고한 수비를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아스널의 데니스 베르캄프와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를 떠올리게 했지만 손흥민은 더욱 섬세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13분 공간 창출의 마스터클래스. 경기의 첫 번째 골은 제임스 매디슨의 놀라운 발리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앙리는 득점 순간의 화려함 뒤에 숨은 손흥민의 기여를 주목했습니다. 매디슨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손흥민의 움직임 덕분이었습니다. 앙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한두 걸음의 움직임으로 카일 워커와 존 스톤스라는 맨시티의 철벽 수비수를 위치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매디슨은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슈팅 기회를 얻었고 이를 완벽히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흥민의 움직임이 얼마나 미세하면서도 의도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는 마치 체스에서 상대의 킹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맨시티의 수비를 흔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거의를 실현했습니다. 손흥민의 오프 더볼 역할. 앙리는 손흥민의 공없는 움직임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수의 기량을 터치 횟수나 볼 소유 시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입니다. 이날 손흥민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팀 전체를 위한 공간과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에 대응하느라 포지션을 벗어나자 그 빈 공간은 메디슨과 다른 선수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경기 중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앙리는 이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칭했습니다. 예술로 승화된 축구. 손흥민의 플레이는 축구의 기술적 요소를 뛰어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앙리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히 스탯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움직임과 공간 창출 능력은 축구 팬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장면이었고, 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의 영역입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전술적 지능은 이날 토트넘이 거둔 대승의 숨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두 번째 골, 결정적 순간의 대가.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의 탁월한 공간 이해와 압박 유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메디슨으로부터 공을 받은 뒤 맨시티의 니코 루이스와 아칸지 사이의 공간으로 정확히 이동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공을 운반하는 과정이 아니라 맨시티의 수비진 전체를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앙리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손흥민이 슛을 날릴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슛 대신 메디슨에게 완벽한 대각선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패스는 수비수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빠르고 정교하게 이루어졌고 메디슨이 이를 골로 연결하며 맨시티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앙리는 이 장면을 두고 완벽한 순간의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패스를 선택한 타이밍이 수비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앙리의 경험과 손흥민의 차이. 앙리는 자신의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이와 유사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2004년 첼시와의 경기에서 데니스 베르캄프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비슷한 움직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이러한 움직임을 반복하며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적응할 틈을 주지 않는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과 리듬을 조율하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축구의 지배자, 손흥민. 앙리는 손흥민의 두 번째 골 기여를 통해 그를 단순한 선수로 분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을 지배합니다. 그가 공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공을 가지지 않을 때도 그는 축구의 흐름을 통제하고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단순히 득점과 어시스트로 기록될 활약 이상의 축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하고 공간을 창출하며 팀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의 플레이는 리더로서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경기 후 손흥민을 경기의 감독이라 표현하며 그의 전술적 기여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52분과 93분에 터진 두 골에 대해 앙리는 손흥민이 보여준 인내심, 전술적 통찰,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히 기술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팀 전반의 경기 운영과 흐름을 조율하는 감독 같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52분, 세 번째 골, 전술적 함정의 마에스트로. 세 번째 골의 배경은 네이선 아케의 투입으로 인해 수비를 재조정한 맨시티의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앙리는 이 장면을 통해 손흥민의 인내와 통찰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케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변화에 재빠르게 반응했고 이를 활용해 페드로 포로의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포로가 슈팅을 마무리하는 순간 맨시티의 수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앙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로의 골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슛 자체가 아니라 손흥민이 3명의 수비수를 자신의 움직임으로 끌어들인 방식입니다. 손흥민의 위치 선정과 움직임은 맨시티 수비수들이 그를 따라가도록 유도하며 포로에게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손흥민이 설계한 전술적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마스터처럼 상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자신의 팀에 유리한 상황을 창출했습니다. 93분, 네 번째 골, 간접적 영향력의 정수.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네 번째 골은 팀 호이비에르가 카일 워커를 제치고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커의 실수를 지친 체력 탓으로 돌렸지만 앙리는 손흥민의 간접적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워커가 지쳤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손흥민 덕분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63분간 끊임없는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워커의 체력을 소진시켰습니다. 워커는 손흥민의 유려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포지션을 조정해야 했고 이는 그의 체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앙리는 이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 표현했습니다.